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9일 마감 방송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PER 놀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시장이 굉장히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 다르게 계속 촘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핀셋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뭔가 재무적인 움직임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업종 한두 개 정도만 딱 움직이고 있죠. 지금 정확하게. 로봇과 2차전지. 이제 PR로 이제 극명하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에너지솔루션이 PER 7배와 176배.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7배, LG 에너지솔루션이 176배. 근데 문제는 이 PER의 함정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는 PER이 비록 작년의 기준으로 7배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20배, 30배로 올라가 버리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76배였는데 오히려 이 176배가 150배, 140배, 130배 식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에 대한 엄청난 묘미죠. 저PER,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 오렌 버핏이 외쳤지만 또 반대로 고평가되고 있지만 성장하는 기업을 사라. 네,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평가된 기업이 더 고평가되기도 합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176배인데 이 176배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에코프로가 350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초만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PR이 100배에서 돌았겠죠.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하게. 근데 에코프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까 170배이던 PR이 200배, 300배, 350배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네. 이제 10만 원 하던 게 50만 원 가버렸으니까. 그것도 불과 2달 만에. 와,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근데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일, 에코프로 BM이 하고 있는 일 분명히 다를 겁니다. LNF 지금 보시면 PER 나오지만 분명히 이들의 2차전지 업종이지만 그 각각의 분야에서 뭐 다른 뭐 원재료가 있고 뭐 양극재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근데 어차피 2차 산업, 2차전지,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뭐 배터리 충전 뭐 다 그쪽이겠지만 결국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업종에서 몇몇 종목들만 이제 이렇게 급격히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좀 위험스럽다는 거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10% 지분 샀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야,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11위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영위했던 그런 기업도 아니고, 지금 PER 387배, 100배도 아니고 387배. 그럼 387년 뒤에 이 기업은 작년 재무제표로 2조 5천억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2조 5천억을 언제 벌 수 있을까요? 387년 뒤에 벌까요? 아니겠죠. 당연 10년 뒤, 20년 뒤에 대박이 터져서 2조, 3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주식의 묘미인 거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6배. 단순히 66년 뒤에 10조를 벌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HLB 마이너스 48.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이거든요. 그럼 적자인데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PER로만 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자 기업, 흑자 기업인데 지금 뭐 영업이익이 1조, 2조도 안 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걸 또 설명하게 해주는 게 또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지나보면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2천억씩, 3천억씩 갑자기 1조씩 막 찍어내는 걸 보면 이들이 맞았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아무런 돈을 못 벌던 회사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지금 당장 오늘 돈 적자를 허덕이고 있지만 5년 뒤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장주 기술주의 어떤 투자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 돈을 벌면 이제 주가는 이미 다 선반영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돼서 순식간에 로켓처럼 날아오기를 하는데 그 로켓의
끝이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다는 게 또 함정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냥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로켓이 쏘아져 올랐다가 이제 떨어질 때는 수직 낙하를 하는데 이제 그것 또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제 내 돈이 이제 이걸 이제 수직 로켓으로 날리는 사람이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 주체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뭐 지금 코스피에 또 보시면 PER 높은 것들 300배짜리 또 뭐 있나 볼까요? 100배대 로켓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이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뭐 거의 기술주죠. 최근에 많이 움직임을 주는 게 포스코 케미칼 174배.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2차전지 뭐 관련주로 170배대로 놀고 있네요. 코스피 지금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이브, 카카오페이. 딱 보더라도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하이브 뭐 지금 뉴진스 뭐 그다음에 BTS는 이제 끝났지만 또 르세라핌 뭐 이런 아이들이 또 더 큰 돈을 벌어 들을 수도 있다. 이제 그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로켓처럼 쏘아져 올라가는데 실적으로 이들이 이제 수직 낙하할 때는 이제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또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그걸 한번 봤잖아요. 우리가 PER 100배, 200배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무너지면 노답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고 PER 놀이를 하는 종목들이 정말 기관 투자자들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그 러브콜의 끝이 어차피 기관 투자자들도 눈치 게임입니다. 결국 눈치 게임입니다. 먼저 치고 나온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물량을 쏟아내고 나오면 이제 또 반대로 굉장히 좁혀져 있던 굉장히 좁아져 있던 문을 타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도 좁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물량을 누가 받을 거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건데 이제 그 엑시트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 또한 역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다. 과거에도 그랬다. 늘 그래 왔다. 그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질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진짜 떨어지는데 너무 무섭다. 지금 대주전자재료 지금 PR이 1,500배네요. 뭔가 지금 재료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리튬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걱정되는 게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이제 진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폭등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말 최고로 지금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만들고 있는 중도 아니고 앞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10배씩 20배씩 올라간 것들은 그게 삐끄덕거리거나 정말 만들었을 때 얻는 그 기대감에 비해서 실질적인 이제 성취감을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재무적인 변화 그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헤라클레스가 던진 럭비공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그 헤라클레스 럭비공을 쫓아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를 또 맞아버리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면서 항상 경계에 눈초리로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얘기 드립니다. 오늘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부럽죠.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왜 2차전지 없을까? 로봇 안 했을까? 로봇은 올 초에만 하더라도 작년에만 하더라도 로봇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던 기업이고 그 카이스트 애들이 만들었다길래 이거 나중에 한번 터질 수는 있겠구나 고민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큐렉소 미래컴퍼니 2차전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는 모습 보고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주식 철학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릴까 합니다. 네. 이런 모든 마음들이 어디서 나온다? 본인 스스로에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오는 거죠. 그 누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도 있지만 상사나 뭐 변덕스러운 친구, 인스타그램 팔로워 같은 타인의 손 놓였던 에픽토텍스는 이런 고난, 지금 고난이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이 고난, 스스로 부여한 속박에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한다. 터무니없지 않나.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 사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타인에게 이양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든다.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지금 당장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대학 캠퍼스에서 흔히 보이는 트리거 워닝, 트라우마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사전 경고.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경고문 중에서는 대학생이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을까라는 가정을 더욱 강화한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타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죠. 뭐 유튜브 보고 뭐 유튜브 뭐 100배 수익 났다. 뭐 현대차 직원이 뭐 에코프로 BM 팔아서 떼돈 벌었다. 뭐 가게 차릴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뭐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30억, 40억짜리 살고 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계속 해봤자 본인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삶이고 난 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철학이라는 게 정말 뭐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계신 여기 뭐 구독자님들 뭐 1000명, 10,000명 다 각각의 인생 철학이고요. 다 철학자입니다. 내가 20년 살았으면 30년 살았으면 나도 이미 철학자가 된 거거든요. 네, 보시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주식을 보면서 혼자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야, 뭐 말도 안 된다. 왜 이러냐? 아, 열받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주식은 안 올라가고 남들이 가진 주식은 올라가고 남들은 부자고 나는 안 부자고 남들은 잘생겼고 나는 안 잘생겼고 남들은 좀 행복한데 나는 안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냐?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난 못생겼지만 매력 있어.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는 뭐 강남에 안 살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자연도 좋고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난 주식 안 샀지만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이거 못 샀지만 뭐 어차피 저 형들을 나중에 큰 고생할 건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스스로 독서를 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단순히 주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죽을 때 주식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한 주로 들고 가나요? 에코프로 BM 10주 사서 100% 수익 나면 그거 다 들고 주식에 죽을 때 가져가나요? 아니거든요. 다 한때 과정이거든요. 예. 네. 뭐 좋겠죠. 뭐 가게 차리면 이제 그 에코프로 BM 팔아가지고 10억 벌어서 그 돈으로 장사했는데 장사하고 다 말아먹으면 다 꽝이잖아요. 예. 그렇게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음식 장사를 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과 10억을 벌어서 바로 장사에 뛰어든 사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철학이거든요. 엊그제도 얘기했던 그런 게 인생이거든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아직은 모른다. 아마도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농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에코프로 BM으로 10배 수익 나서 음식점 차렸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비록 에코프로 BM 주식은 없지만 내가 산 주식이 이제부터 올라서 나도 10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분명히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마인드로 살아나가자 이거죠. 우리는. 네, 그게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100번 1000번 있을 건데 계속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